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전 영상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서 감자에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각 3사별의 정정 공시 내용을 보면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이 기간 동안에 채권자들이 이의 제출을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감자건과 관련해서 감자무효건의 소송건도 보니까요, 좀 있었던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이화전기는 감자가 제동이 당연히 걸렸기 때문에 이화전기 주주님들은 좀 부담이 가볍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 아이디나 또는 이트론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 일단 뭐 주총에서 감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자 요거를 좀 돌이킬 수 있는 뭐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전기가 아닌 이아이디나 이트론의 주주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 3사별 변화 상황 말씀을 드리고 충점도 사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에서는 제가 잭팟주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화그룹 가지고 굉장히 당하셨잖아요. 정부의 무능, 그리고 사측의 횡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량한 주주님들이 많이 당하셔서 손실 금액이 워낙 막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잭팟주 공략은 대단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하튼 이왕으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긴급사항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문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 이 사실 그 지금 이화그룹의 주주님들도 그렇지만은 채권자들도 뭐 다 엄청 답답한 상태죠. 이거 뭐 돈 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도요. 이번에 그 감자건으로 한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상황이 좀 터져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죠. 여기도 뭐 나와 있죠. 감자에 대한 채권자 보호 해가지고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간을 정해줬잖아요. 지금 예. 이화 쪽에서 걔네들 감자 또 무효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의 제출 기간을 빼먹었다 나중에 이런 건을 좀 집어넣은 그 것도 눈에 띄고요. 10월 15일부터 11월 17일 그죠? 음. EID 같은 경우는 이 제출 기간을 처음에 그 공시에서 빼먹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은 결국 이제 절차를 갖추는 거예요. 이 동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는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 3사가 그 건의 공시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은 채무 변제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상당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구치가 큰 채권자, 그 금액이 큰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그렇다면 이 건 가지고 그 제동이 그 감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자 그죠? 네. 그래서 이 일성신약이나 대한은박지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성신약은 이게 조회가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 지금 그 여러분 지난번에 그 화재 정부 부처 그 화재 나면서 그러면서 아직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료는 아직 제가 입수를 못했고 그거 말고 이제 그 대한은박지 건에 대한 거는 이제 기사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채권자가 아닌 주주가 한 거네요. 네, 주주가 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감자 주총 무효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거죠. 네, 감자 결의한 것이
무효다. 네, 이 건의 결론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런 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그에 대한 건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감자 무효 판결 받은 거 요건에 대해서 여기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채권자는 아니고 주주예요, 주주. 네,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채권자 공고는 그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자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이 아이디나 이투론이 감자를 결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태클이 걸릴 수 있는 건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주주가 감자 무효 소송을 뭐 낸다든지 또는 이제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할 때 이제 변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태클 과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일단 뭐 사측에 유리한 쪽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 발행가를 순자산 가치 정도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200대 1 감자면은 200배 정도 상승한 거 시가로 따져서 그걸로 발행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쉬운 사측에서 쉽게 마음대로 가격을 후려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뭐 제3자가 돈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돈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가격을 후려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는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화전기야 지금 현재 코아스가 주요 2대 주주로 있어서 이화전기야 우리가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봐야 되겠지요. 네. 이트론이나 EID보다는 지금 뭐 그 주주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이 아이디나 이트론도 이런 것들의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볼 이유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이 이 이화그룹의 상황입니다. 특히 그 11월 달에는 이제 김영준 공판이 있죠. 이게 거의 뭐 최종 단계에 이제 왔다고 봅니다. 11월 11일로 알고 있어요. 12월 11일이 맞습니다. 12월 11일 날 김영준 공판에서 뭐 횡령배임건에 대한 금액도 나올 거고 뭔가 결론이 나올 개연성도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것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요 이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상장이 돼 있는 종목들도 이 감자 결의에서 뭐 기준일 지나가게 되면 이제 거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현재 감자 결의가 된 EID나 이트론도 장외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거래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거래를 못 하게 되는 건입니다. 그것도 일단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장외에서 좋은 값으로 그 상장 폐지가 된 다음에 좋은 값으로 매매해서 뭐 단기적인 차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온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아스라든가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다시 재상장되거나 또는 큰 변화가 있어서 이화그룹주들이 다시 소생할 걸 생각하고 정리 매매를 안 하고 넘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호흡을 길게 하고 좀 봐야 되는 그런 건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더바이오메드 뭐 이런 쪽 사명도 요즘 변경을 했죠. 뭐 롤링스톤즈라고 변경을 했나 막 그렇습니다. 막 요 기업의 주가도 좀 앞으로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건에 대한 변수가 지금 아직도 좀 많습니다. 감자를 당한 기업은 물론이고 이화전기는 물론 이제 감자를 안 당했지만 변화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중요 포인트는 채권자가 이의 제출을 하느냐 그리고 주주들이 어떤 감자 무효 소송권과 관련한 부분에 움직임도 있느냐 이런 것들도 지켜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거예요.
네, 요 전번으로 EID,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소상하게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네,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하튼 이 이화그룹이 지금 매매 못하는 상황이라면 잭팟주도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좀 큰 차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